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육부에서 나온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보고서 이거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작년에 초일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잖아요. 참여율이 83% 넘고 만족도도 80% 이상이면 꽤 높았던 건데 근데 여전히 아시겠지만 저출생 문제나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같은 거요. 사교육비도 그렇고 이런 고민들은 계속 남아 있었죠.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핵심만 쭉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용을 좀 볼까요? 첫 해 성과가 괜찮았다고는 해도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과제는 딱 지적하고 시작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1학년만 하다 보니까 다른 학년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또 프로그램 질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. 그냥 시간 때우는 거 말고 뭔가 좀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뭐 이런 거죠. 실제로 학부모 설문 보니까 프로그램 다양성 이게 44.2%고 질 높은 교육 이게 35.0 중요하게 보더라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늘봄학교의 어떤 딜레마 같은 게 보이는 거죠. 막 양적으로 빨리 늘어나는데 동시에 질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. 이 문제요. 일단 2025년 계획은요.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딱 넓히는 거예요. 그래서 희망하는 1, 2학년은 전부 다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다. 이걸로 이제 양적 확대 요구에는 답을 하고 있는 셈이죠. 2학년까지 무상이면 대상이 거의 2배로 확 뛰네요.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?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질 문제요? 그건 어떻게 풀 생각일까요?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강사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이러면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수준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대학이라든지 기업, 공공기관 이런 데랑 손을 잡는 거죠. 그래서 AI나 코딩, 예체능 이런 좀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보급한다 이런 구상이에요. 그 핵심 도구로 늘봄 허브라는 걸 이건 가칭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한다고 하고요. 이걸로 학교랑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바로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던가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같은 거 이런 질 관리 장치도 넣을 예정이라서 지역 간 격차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원을 이렇게 모아서 연결하는 플랫폼이라. 네, 그거 흥미롭네요. 근데 아무리 프로그램 좋고 강사 좋아도 실제로 운영할 공간이나 사람이 없으면 글쎄요, 이게 좀 어렵잖아요. 실제로 학교 공간 부족하다, 또 선생님들 업무 부담 크다,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? 네, 그 인프라 문제, 이게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건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.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. 하나는 학교 안에 안 쓰는 교실이나 특별실 이런 걸 좀 더 활용하고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밖 자원들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공공 민간 시설하고 연계하는 거죠. 공간 확보 가이드라인도 주고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인력 문제인데요. 2025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이게 중요합니다. 교원하고 분리된 늘봄 지원실장을 최소 1명씩, 그래서 총 한 1,500명 정도 목표로 배치해서 아예 늘봄학교 운영을 전담시킨다는 게 핵심입니다. 교사들 부담을 정말 직접적으로 좀 덜어주겠다,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죠. 전담 관리자가 생긴다. 이건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조치일 것 같네요. 자, 그럼 대상 확대하고 질 높이고 공간이랑 인력 확보까지 계획이 꽤 촘촘해 보이긴 하는데요. 근데 이런 큰 정책이 계속 가려면 결국 돈 문제, 재정이나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. 보고서에도 그런 우려가 좀 나와 있던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 축을 딱 잡고 가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지역사회하고 더 깊게 통합하는 거. 또 하나는 법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. 예를 들면 교육발전 특구 같은 기존 정책이랑 연계해서요. 그 지역 대학생들이 코딩 가르치고 지역 기업은 체험 공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도록 좀 장려하고요.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아예 법을 만드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하죠. 2025년 상반기까지 늘봄학교의 법적 지위나 운영 주체, 책임, 그리고 재원 분담 근거 같은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.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에요. 특별법까지 만든다니.
이거는 정책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내켜지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들,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특히 자녀 키우시거나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단순히 그냥 아이 맡아주는 곳, 이걸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교육적인 내용까지 채워주는 그런 공적 서비스로 가려는 신호다.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. 물론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는 않겠지만요. 네, 오늘 저희가 본 내용은 늘봄학교가 이제 초2까지 확대된다는 점, 그리고 늘봄 허브나 지역 연계로 프로그램 질을 좀 높이려는 노력, 또 공간 문제나 늘봄 지원 실장이라는 전담 인력으로 운영 기반을 좀 다지려는 계획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모델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었습니다. 성공적이었던 첫 해를 발판 삼아서 그간 나왔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제도를 더 키우려는 종합 처방전 같은 느낌이네요.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늘봄학교가 이렇게 점점 더 지역사회 자원하고 깊숙이 연결된다면 말이죠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라는 그 경계, 그 울타리는 어디까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렇게 학교랑 지역사회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어떤 새로운 배움의 기회들이 또 생겨날 수 있을지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